예, TV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그 레전드급 그 정치인을 모셨는데요. 나경원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분이셔가지고. 예쁜 꽃을 주셨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옷도 예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미자로 네. 나경원 의원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물이 더 아름다우신 것 실물이에요. 같습니다. 예. 본인보다 더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아이고, 대구 미인 앞에서. 예, 바로 토크에 한번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딱 부러지게 질책을 한다면요? 문재인 정권이요? 예. 무도한 정권이다. 아,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정책은 좌파 정책으로 한없이 가고 있습니다. 네. 포퓰리즘적인 재정 포퓰리즘부터 시작해갖고, 저희가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지금 외교 안보는 한마디로 한미일, 전통적인 한미일을 저버리고 북중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무도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도 틀렸지만 제가 문재인 정권 늘 신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독재 국가들은 21세기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정권을 잡고 적폐청산을 외치다가 그다음 방송을 장악하고 사법을 장악합니다. 그리고는 선거법을 고쳐서 장기 집권을 합니다. 그 마지막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말에 역시 밀어붙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도한 정권입니다. 무도한 정권이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내 사령탑으로서 대투쟁을 잘 이끌었던 것 같은데요. 스스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요? 예. 뭐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8점 드리고 있습니다. 8점. 제 스스로 그 정도 주고 예. 싶은데요. 고생 정말 많이 하셨는데 네, 고생 많이 그래도 뭐 좀 했습니다. 체력도 많이 소진되셨을 테고 네, 예. 지금 좀 편안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긴장감은 예전보다 조금 덜해졌지만 예. 그러나 역시 이 연말에 이렇게 저희가 허무하게 무너져서 굉장히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또 이제는 내년 선거를 위해서 각자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특히 서울 수도권은 한 곳 한 곳이 험지가 굉장히 많고요. 저희 지역은 험지 중에 험지이기 때문에 일명 빠루라고 하죠. 이게 빠루를 들고 있는 나 의원님의 모습을 여러 번 봤는데요. 국회가 갈수록 식물 국회에서 동물 국회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왜 갈수록 정치가 후퇴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빠루는 이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면서 경호원들이 빠루를 들고 오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빠루를 옆에서 같이 사용하면서 가져온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것을 압수한 것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사에 반해서 그들을 함부로 바꿔서 억지로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90일 동안 적어도 토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날치기로 선거법을 정치개혁특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불법으로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저희로 하여금 정치적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과정이 불법이고 이 과정의 헌법 가치를 훼손했고 이 과정의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했는데 우리는 그냥 얌전히 가서 투표 버튼을 누른다. 그거는 저희 스스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저항은 저는 무죄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 과정의 부득이 그러한 모습이 연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당시에 또 대투쟁 당시에 삭발투쟁을 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삭발투쟁과 단식까지 했었는데 그때 뭐 잠깐 대중들은 좀 재미삼아서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삭발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건 아닐까 싶은데 그때 그런 좀 여론의 압박이 있을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저는 뭐 삭발투쟁은 당대표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 원내대표가 같이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뭐 그런 뭐 이렇게
뭐 여론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예. 것 같기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은 절대로 삭발하면 안 된다고 또 문자도 그럼 주시고. 고려 대상이 아니었네요, 삭발은. 네, 저는 뭐 예. 사실은 제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안 하길 잘하셨은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비례대표 초선에 이어서 서울 중구에서 재선, 또 동작 을에서 두 번 당선이 되셔가지고 4선입니다. 이 동작을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나는 몇 점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19대의 이제 보궐선거로 동작에 당선돼서 갔는데요. 그때는 제가 감히 9점쯤 드릴 수 있었는데, 예. 20대 원내대표 하는 기간은 조금 점수 박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낙제점은 조금 면하게, 낙제점이 60점인 거죠. 그렇게 따져서 제가 6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점수를 제 스스로 채점하는데 이것도 과하게 평가했다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내대표 하는 기간은 한 7점쯤밖에 7점. 제 7점, 스스로 예.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끝나고 이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역에 많이 가니까 많이들 반가워하세요. 그래서 역시 지역구는 저의 친정 같은 곳이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동작을 해서 3선, 이제 5선 의원 되시는 거네요. 예, 동작을 해서 이제 한 번 더 당선이 예. 되면 3선, 동작을 해서 3선, 그다음 전체 합해서는 5선이 됩니다. 예. 유권자들이 판단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워낙 험지라서 예. 많이 도와주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대구가 아무래도 이 보수 우파의 어떤 정말 이 가장 핵심적인 지역인데 대구의 바람이 서울까지 강타하기를 예. 보수 대구의 심장에서 바람, 네. 탁 이렇게 퍼져나갔으면.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실 정치에 대한 5가지 문항을 답변하셨는데요. 이제 미래 정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공보 판사에서 정치에 입문을 하셨고요. 이제 사선 원내대표까지 하셨는데 앞으로 또 더 좋은 자리를 꿈꾸고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통령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시장, 법무부 장관, 뭐 국무총리 뭐 이렇게 꿈꾸는 자리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자리라는 거는 예. 이제 뭐 내가 자리를 원해서 뭘 목표로 해서 하면 그 자리가 내 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 보면 예. 기회가 됐을 때 그 자리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무엇을 목표로 한다고 그렇게 자리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저는 엄마 정치인이라서 그런지 대한민국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늘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재정 파퓰리즘에 더 제가 엘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예산이 100조가 늘었습니다. 400조 하던 예산이 514조 됐습니다. 내년에 나라빚을 60조나 발행합니다. 결국 그 나라빚 누가 갚습니까? 미래의 세대가 갚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하고요. 예. 그러다 보면 저에게 맞는 자리가 저한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대통령이라도 맞겠다. 뭐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예. 그렇게 되겠지만요. 지금 하실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라를 생각합니다. 바로잡고 미래를 위한 정치를 네. 하시겠다. 네, 조금 불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 의원님은 이 고가 피부관리실과 또 자녀 교육 특혜라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좌파가 제가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대표적인 네거티브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서울시장 선거 때 제가 엄청난 속도로 박원순 후보, 그 당시에 서울시장 선거도 당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사실은 희생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자 우리 당에 어떤 후보를 내놔도 우리 당은 20% 이상 졌습니다. 여론조사상. 그러니까 아무도 후보로 나서지 않으려는 자리에 제가 갔었고요. 제가 20% 뒤처진 데에서 출발해서 거의 7%까지 접근하자 그들이 네거티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아직도 하시나요? 그리고 뭐 자녀 이거는 참 조국 물타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예.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죠.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하죠. 엄마가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 교장선생님하고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엄마가 아기를 안 봐줄 거면 아이를 안 봐줄 거면 아이를 차라리 조기 유학을 시키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엄마가 너무 안 봐준다고. 그래서 아이가 곧잘 뭐 공부도 잘해서 학교 대표로 뭐 과학, 영재 이렇게 뽑혀 나가기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엄마들이 다 과외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 그럴 정도였고 아이가 다 아이들이 정말 엄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한 일들이 이렇게 평가절하되니까 예.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어떤 정치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속상한 일도 많을 텐데 이번에 원내대표 사임 과정에서 참 잘하셨다고 해서 한 번 더 하도록 이렇게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황 대표하고 호흡도 잘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사임 과정에서 좀 섭섭한 건 없었을까요? 뭐 저는 임기가 되면 사실은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기를 연장하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그냥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여론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뭐 자리를 더 하고 싶은 것보다는 그 당시 이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계속 제가 하던 중에 이것이 마무리가 안 돼서 책임감 때문에 그걸 좀 마무리하고 싶은 거였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뭐 오히려 원내대표를 계속 맡고 있으면 중앙정치 계속 하다 보면 지역에서는 조금 지역에는 아까도 제가 7점밖에 못 드리는 것처럼 좀 멀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 지역은 워낙 뭐 지방색으로 따지면 호남세가 강하고 여세가 강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당을 대표해서 강하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 할수록 또 반대 세력에서는 강하게 저를 또 비판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점에서는 사실은 제가 원내대표를 계속하려는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 그런 면에서 다만 책임감이었는데요. 뭐 다소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뭐 저는 어쨌든 큰 틀에서 우리 당이 또 뭐 갈등의 골로 빠지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제가 내려놓았습니다. 황 대표와의 믿음에는 별 문제가 없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내년 정권 내년 우리가 새해 총선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당이 조그만 차이, 조그만 갈등은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로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황 대표는 총선 필승을 통해서 두 개 악법을 폐지하거나 또 바로 잡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180석 이상은 승리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뭐 150석이 좀 넘는다고 해서 표결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았던 악법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선거를 이겨서 저희가 독소조항이라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동작을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또 도와줘서 지원 사격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저 이 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동작을 주민들에게 전화 통화라도 하시고 그래요. 그 보소의 심장이라 일컬어지는 이 대구 경북 시도민들에게 그 나경원 의원은 좀 어떨까요? 한 우리 대구 경북민들에게 난 몇 점쯤 될까? 예. 글쎄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라서 다 예. 말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경원 의원님 참 새해에 우리 TV 매일신문 토크 20분의 첫 출연자로 와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TV 매일신문 시청자들과 그 대구 경북민들에게 또 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새해 인사와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 한 해는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그리고 정말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의 한 해였다라는 말씀들 하십니다. 정말 정치권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권력이 정말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사법, 권력, 뭐 언론 권력 다 장악되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남은 것이 입법 권력인데요. 이 입법 권력이 제대로 서지 않고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좌클릭되고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대한민국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보수의 심장, 또 우파의 심장인 대구에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침묵할 때가 아니고 말할 때고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행동해 주시면 저희가 대한민국 다시 잘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자년 하면은 나경원 화이팅 이렇게. 알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하여튼 또 경자 들어가니까. 경자년! 경자년! 나경원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